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임플란트 수술의 난이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치조골인데 네. 이 대부분의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네. 치주염에 의해서 치조골이 많이 녹아내린 경우에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합니다. 네. 이때 치조골의 상실이 많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고난이도 임플란트 기준으로 삼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치주염이 있게 되면 뼈도 많이 녹고 녹아, 또 하나는 이제 치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가 쓰러지는 경우는 네. 원위치로 치아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보철물을 하던 임플란트를 해야 그 후에 예후도 좋습니다. 예.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복적 구조가 있습니다. 상하에는 상악동, 하악에는 신경관이 있는데 이 치조골이 많이 녹음으로 인해서 이 상악동이라든가 이제 신경관에 영향을 준다면 네. 우리는 이제 뼈를 바로 이식하고 나중에 임플란트 심거나 아니면 치아가 움직인 경우에는 치아를 원위치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거나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박적 구조라든가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고난이도 임플란트를 합니다. 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 상악 구치부 어금니를 상실할 경우, 네, 잇몸뼈의 상실이 또 심한 경우 이 임플란트 식립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상악에서 굉장히 임플란트를 신입하기 어려운 부위가 양쪽 상악동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녹아서 없어지게 되므로 네. 상악동이 점점 커지고 그 얘기는 상악동하고 잇몸뼈의 이제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상악동의 예. 뼈 이식을 하고 그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네. 있는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악동 내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있는 게 아니고 이 들어간 임플란트 주위에 2mm 이상의 뼈가 잡아줘야 이 향후에 임플란트가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예. 상악동 내에 뼈 이식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결안을 이렇게 보면 네. 결안 안쪽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네. 요런 막을 그 거상을 해서 그쪽에 뼈 이식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악동에 뼈가 없는 경우에는 뭐 대학병원 가서 하시라든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분한테 가서 임플란트 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상악동에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이제 뭐 대학병이라든가 몇 군데 가서 교차 진단 받아보셔서 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고난도 수술의 임상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환자를 보시면 네. 이제 그 환자의 왼쪽 예. 어금니 보면 치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금니가 없는 관계로 앞니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악 전치를 상악 전치가 많이 덮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네. 심기 전에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금니가 양쪽으로 교합을 하게 되는데 한쪽이 없다 그러면 네. 이 상악 쪽에 있는 이 어금니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예. 하악에 있는 어금니를 찾아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금니가 없는 관계에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네. 그 추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네. 아니면 교정을 통해서 그 공간을 확보할지 그거는 이제 치과에서의 진단받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확실히 이 보철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리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 정말 복잡한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 네. 환자의 경우에는 예. 이제 치아가 많이 올라온 케이스라 네. 그 치아를 삭제를 하고 신경 치료를 한 다음 이제 그 보철물을 이용해서 적정한 아이디어란 그 보철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악 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를 해서 그 공간에다가 크라운을 넣을 수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넣어서 그 위에 밸런스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예. 공간이 확보를 안 되면 아. 그 지금 보시면 환자의 오른쪽에 보면 치아가 있는데 임시 치아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그 보철물 에딩을 해서 네. 고경을 높여줍니다. 한 번에 그 공간을 확 넓히게 되면 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에딩을 해서 아. 그 고경을 높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아무는 기간 동안 그 외적인 그 신경치료라든가 네. 아니면 고경을 높인다거나 예.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고 네. 확보하면 그 이제 본을 뜨는 이제 기간이 네. 되면 그때 본을 떠서 아이디어랑 교합과 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네. 이제 보시면 지금 최종 보충물 이제 나온 사진을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아까 초기 사진에 보셨을 때 하악을 덮고 있는 상악 전치부보다 지금 보면 많은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치부 쪽에서 3mm에서 4mm를 고경을 확보하게 되는데 네. 지금 하악 구치부에 보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갈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구치부에서 고경을 홀다고 있으면 네. 앞쪽에는 앞니가 닿지 않게 만들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이디얼하게 예쁜 보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뿐만 아니고 상하 고경에 맞춘 아이디어랑 교합을 맞추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임플란트가 그냥 뭐 임플란트만 넣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들어감에 인해서 네. 그 교합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네. 고압을 맞추는 상태에서 전치부의 심리까지 맞추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예.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치료 과정 동안 환자한테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환자가 이해하고 기다려 주신다면 네. 이렇게 4개월 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너무 깔끔한데요. 네, 교합도 굉장히 좋고 예. 앞니 심미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네. 최종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듣기로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식립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문제는 치아가 빠진다거나 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치아들이 움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앞니에 공간이 없는데 공간이 생겼어요. 네. 아니면 그 어금니가 빠졌을 때 어금니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옆으로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 그렇네요. 사진 보면 어금니가 쓰러진 누워있네요. 상태에서 그냥 보철물 하게 되면 네. 씹는 것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안 좋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앞니가 아래 앞니가 윗니를 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앞니에 보철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제 앞니가 안 좋아요 그러면서 오시는데 네. 그건 앞니가 아니고 구치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전치부의 심미적인 것을 보강해줘야 향후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앞니 전치부가 굉장히 크라우딩, 이렇게 겹쳐 있는 상태였고, 네. 이제 사랑니 앞쪽에 치아들이 쓰러진 상태였는데, 네. 사랑니를 다 빼버리고, 교정적인 치료를 통해서 앞니를 가지런하게 펴고, 그 다음에 쓰러진 치아를 다시 세운 다음에 보철물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 예. 근데 이 임플란트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지런하네요. 근데 가지런하게 게 해놔야 네. 구강 위생도 좋고 양치하거나 그런 것도 좋고 중요한 네. 건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웃을 네. 때 손을 가리고 웃게 되는데 네. 자신 있게 웃게 될 수가 활짝. 있고,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네. 치열이 가지런해지면 네. 양치할 때도 관리가 편하고 치실 사용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심미적인 뿐만 아니고 향후에 구강 관리를 함에 있어서 치석 관리라든가 네. 치실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향후에 망가질 것이 굉장히 이제 드물게 되죠. 그렇죠. 네. 또 이 환자의 경우 교정 치료까지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거는 기간 같은 경우는 교정 치료가 관건인데 네. 교정은 이제 어금니를 움직이는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전치부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6개월 이내 뭐 1년 안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단 받아보고 나한테 맞는 치료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됐고요. 네. 이제 상하 같은 경우는 보철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상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한해서는 예. 7개월 정도만 교정 받았고 그 외 쪽으로 이제 보철물이라든가 임플란트 치료 중에서 다 치료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말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아이디어란 위치에 치아가 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그 교합이라는 건 수직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게 되면 그 오블리크하게 힘을 받기 때문에 치아 긴장이 이제 계속 쓰러질 것이고 그 옆에 이제 음식을 많이 끼게 되면 치주염도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치열이 막 삐뚤어져도 그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가 30대, 40대 넘어가서부터 면역 반응이 떨어지면 그때는 많이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치석도 많이 끼게 돼 있고 그 네. 치석에 의해서 치주염으로 가게 돼 있고 네. 그러면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럴 때 확실한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또 이 혹시나 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발치된 경우 이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치아가 부러진 경우인데 네. 그 치조골은 그대로 인텍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더 쉬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발치와 내에 아이디어라는 위치에 임플란트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네. 큰 문제 없이 바로 발치 시 임플란트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그 외로 치주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이완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네.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치아들도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고 그 임플란트를 이제 이용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의학적 용어인데 텐트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칠 때 볼대가 잡아두듯이 텐트폴. 예, 네. 임플란트가 볼대형으로 역할을 해서 그 뼈 이식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주염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바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고 이제 그 내가 적응증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이 그 단순 임플란트가 아니라 고난도 임플란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악 임플란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그 치주염이 심해서 치아들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나 네. 아니면 내가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 치주골이 없는 관계로 이제 틀니가 빠진다거나 틀니가 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네. 때는 이제 그 환자를 보고 전악 임플란트를 권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그 전신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염증이 이완됐다 그러면 향후에 뭐 면역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이제 의과에 협진해서 이 환자가 임플란트를 전악 임플란트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이제 확인을 받고 거기 하기 전에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은 그 혈전 용해제를 이제 듣고 계시면 그걸 중단하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다면 대체약을 받거나 해서 이제 사전에 문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를 하고 네. 이제 전악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내 체력이 좀 딸린다 그러면 한악을 하고 한악은 다음에 한다거나 아니면 난 괜찮습니다 그러면 양쪽 양악을 다 발치하고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 네. 지금 치아들이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무슨 뭐 오래 걸린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네. 뭐 케이스만 괜찮다 그러면 1시간 내에 우활에 다 전화가 임플란트 할 수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네.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한 30분만 더 하게 되면 뼈이식과 동시에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잇몸이 붓고 이제 아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약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주사를 통해서 이제 그 통증 컨트롤을 하고 네. 이제 그 잇몸이 이제 가라앉아야 네. 우리가 저희가 임시 틀니를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식사를 하려면 네. 임시 틀니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실밥을 뽑고 이제 임시 치아를 딜리버리 하고 그 다음에 하악 같은 경우는 뭐 3, 4개월이 끝나지만 상악 같은 경우 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만 쓰는 이제 임시 틀니입니다. 근데 네. 요 기간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네. 누굴 만나기도 불편하고 뭐 밥 먹기도 힘들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요 6개월 정도는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어쩔 네. 수 없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 6개월 뒤에 모든 이제 보초물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요? 이제 요즘에
임플란트가 보편화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하십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에 위반되면 치아가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뭐 얼라이먼트 교합이 안 맞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네. 빨리 환자한테 권해드리지만 요즘엔 또 보험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 하려고 보험 들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해야 됩니다. 뭐 1년 뒤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더 망가집니다. 더 망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치아를 뭐 똑바로 이제 세우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임플란트만 하라는데 왜 여기서는 교정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 과잉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이디어란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하셔야 향후에 문제도 안 생기고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음식을 많이 껴요. 뭐 씹질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관리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권해드리지만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시 틀니를 저희가 드리는데 네. 요 임시 틀니 드리면 이 임시 틀니는 잇몸에서 오는 저작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이렇게 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씹다가 이제 잘 씹히는 쪽으로 계속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잇몸에서 오는 교합이고 이제 최종 보충물 같은 경우는 뼈에서 올라오는 교합이기 때문에 또 틀리거든요. 그런 이제 이런 거는 최종 보충물이 들어간 다음에라도 네. 환자분은 이제 여러 번 오셔서 검사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재활 쪽이니까 그 재활은 금세 끝나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고난도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이 치조골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우리 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얼굴 형태를 유지하는 뼈가 있고 네. 치아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치조골은 한 번 치아가 없어져 버리면 그 뼈의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직으로 뼈가 높고 폭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치아가 상실되거나 그러면 빨리 그 임플란트든 보천물을 해야 그 뼈 녹는 것을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아니면 뭐 보험 때문에 그런다거나 해서 좀 기간을 늦춘다 그러면 네. 많은 양의 뼈가 소실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하라고 하시는 이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틀니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틀니 쓰는 기간 동안은 더 점점 빨리 뼈 손실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지하셔야 되고 네. 내가 이제 틀니 안 쓸 거야 아니면 뭐 임플란트 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니는 병원 가시든지 아니면 잘하시는 네. 병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계획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 선택이지만 틀니를 사용할 경우 치조골이 조금 더 빨리 손실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도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뼈 이식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그 뼈이식의 부작용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균들이 그 우리가 완벽하게 네. 박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하는데도 저희가 뭐 이렇게 가글이라든가 소독을 하고 하지만 그 수술 과정에 네. 감염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염증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난다거나 냄새 난다 그러면 바로 오셔서 다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네. 이제 술자의 그 난이도 따라 술자의 기술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조하시고 네. 그 초기에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전혀 이제 부작용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초기 외에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네. 침이라든가 혀라든가 이제 구강 내에 있는 세균 때문에 교차 감염되는 그 경우 말고는 크게 부작용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고난도 임플란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돈을 모은다거나 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 투자해서 이제 그걸 만들면 그게 다 끝나는 줄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네.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철물이 나오면 관리를 잘 하셔야 그게 이상 없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내가 이영래 네. MC하고 저랑 같은 날 어떤 물건 사면 네. 그 물건을 폐기하는 날이 똑같을까요? 틀릴 겁니다. 예. 얼마나 관리하고 뭐 잘 매뉴얼에 맞게 이제 쓴다나 그러면 아마 망가지는 것이 없이 계속 오랫동안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없을 때는 그 소지가 많은데 들어가면 그걸 잊어버리시고 병원도 네. 안 나오시는데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네. 체크업 받고
받고 그 스케일링 받고 하셔야 됩니다. 치아 같은 경우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아프면 그 느낌이 올 수 있지만 예.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프지 그렇게 네. 망가지거나 아픈 게 없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이 있고 네. 결국엔 치아가 흔들려서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네. 치과에 내원해서 검검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보철 사이에 음식물을 안 깨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치아처럼 이 임플란트 보철물에도 치태가 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열심히 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네. 치실 쓰셔야 되고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치간치도 쓰셔서 네.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서 아프지 않더라도 점검받아서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쓰셔야 평생 가는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임플란트를 받아도 확실한 사후 관리를 해줘야 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합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싱된 이제 발치되고 오래되면 대합되는 차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치료를 아마 권해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다녀보시고 교차 진단 받아보시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확인해 주시고 경험 많은 의료분한테 치료받는 게 굉장히 문제없는 보철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보철을 다 받았다 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철을 다 끝나더라도 그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내가 열심히 닦아내고 하셔야 그 치료받은 그 보철물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 점검 중요하고 효율적인 치실, 그다음에 이제 칫솔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문제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자연치 내가 갖고 있는 내 치아를 열심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또 그것도 이제 칫솔질도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검검도 중요하니까 그걸 인지하셨으면 건강한 구강 위생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치과의사 곽기태 원장과 함께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